번째 착각,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마음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눈빛, 표정, 자세, 목소리, 말투, 몸짓 등을 통해 그대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착각, 내 얼굴은 내 것이다. 자신의 얼굴은 대부분의 시간을 남이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얼굴은 남이 보라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내 얼굴은 곧 남의 것이며 자신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미지는 만나는 즉시 전염되는 특성이 강해서 설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보는 상대방의 기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심리학자 찰스 쿨리의 거울 자아, 거울에 비친 자기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생김새를 거울에 반사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자아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면 첫인상의 핵심인 자신의 얼굴이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길이기도 하죠. 세 번째 착각.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죠. 자기 이미지는 관점에 따라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자기 이미지와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이미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신이 보는 주관적인 자기 이미지는 대부분 착각과 환상 및 편견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자기 이미지는 타인들이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다수의 평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자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를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기 이미지를 인식하고 진정한 자기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기 이미지를 파악해보는 자기 진단지가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파악해보고 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KBS 프로그램 호감의 법칙에 출연하면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갖춘 스펙과 달리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의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며 훈련을 거듭한 결과 그는 불과 열흘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고 방송 이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중요한 면접이나 미팅 등에서 호감과 신뢰를 주고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뒷샘 미소를 짓자.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약 80%가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얼굴 이미지죠. 즉 편안하고 호감 가는 얼굴 이미지가 중요해요. 얼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약 60%가 표정이고 그 다음은 눈 인상과 전체적인 조화이고 그 다음이 피부예요. 눈과 입 중에 한 곳만 웃으면 마음까지 웃는 진짜 미소가 아니라고 하죠. 19세기 프랑스 신경심리학자 기욤 듀세는 얼굴에 전기침을 꽂고 미소의 원리를 연구했는데 감정까지 웃어야 눈도 따라 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입꼬리는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눈까지 웃는 것은 감정까지 웃는 진짜 미소일 때만 가능해서 진짜 미소를 뒷샘 미소라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뒷샘 미소를 보여주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걸 예방하고 호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을 때 이왕이면 아래 치아보다 위 치아를 많이 보이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자. 매우 짧은 순간에 형성되는 첫인상에서 인사말 하기 전에 얼굴을 시작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상대방의 뇌를 자극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기 관리 능력과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는 최고의 비언어 메시지입니다. 또한 옷차림은 매너 지수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한데요.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추면 상대방에게 호감은 물론 안목과 감각을 갖추었다는 신뢰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면서 TPO에 맞는 컬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죠. 세 번째, 정중하고 바른 자세로 인사하자. 몸가짐은 곧 마음가짐입니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품격까지 상대에게 전달되죠. 친한 사이라면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처음 만나는 상대라면 바른 자세로 인사하는 것은 기본 매너입니다. 정중한 자세는 사회적 관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 신뢰와 연결됩니다. 앉은 자세와 걸음걸이도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 평소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번째, 아이 컨택을 하자. 눈을 본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자신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은 상대방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눈도장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아이 컨택은 매력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깊은 인상과 함께 신뢰로 이어지죠. 다섯 번째, 밝은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네자. 시각적인 요소 다음으로 청각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밝은 목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때 속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빠르면 경박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주고 너무 느리면 지루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적절한 속도와 자신감 있는 밝은 목소리는 호감과 신뢰를 줍니다. 물론 타고난 목소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탁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호흡과 발성을 통한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 탁한 목소리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서 대화하자. 대화하는 동안 상대의 이름을 3번 이상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심리학 연구도 있죠. 단 이름과 직함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는 걸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미팅이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3번 이상 불러보세요. 일곱 번째, 적게 말하고 질문과 경청을 많이 하자.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건네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을 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상, 정치나 종교적인 질문은 피하고 유쾌하고 가벼운 질문을 건네도록 합니다. 만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나 이야기를 마련하는 것은 관심의 시작이죠. 대화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대화의 주인공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호응하는 것도 좋은 첫인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망친 첫인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방법으로 망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기억에 관하여란 책에서 망각 곡선을 제시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를 연구했는데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 머리에 58%의 내용만 남고 하루가 지나면 33%,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에 남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비슷한 효과로 수면자 효과가 있었는데요. 수면자 효과는 예일대 사회심리학자 칼 호블랜드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1949년 호블랜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을 지지하는 내용의 영화 한 편을 보여주었죠. 이후 5일이 지났을 때 영화를 본 사람이나 보지 않은 사람이나 생각에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9주가 지난 후에는 영화를 본 사람이 영화를 안 본 사람보다 연합군에 대해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호블랜드는 정보의 출처나 세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히고 핵심 내용만 기억에 남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하고 이를 수면자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 잊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약해지고 망각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첫인상을 망쳤다면 바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만남을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첫인상을 망쳤던 원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연출해
다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발 효과를 이용해 보세요. 빈발 효과는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어도 첫인상과는 다른 호감 가는 행동이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학교 커플이나 사내 커플을 대상으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처음엔 별로였는데 볼수록 좋아졌다고 대답한다고 하죠. 바로 빈발 효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첫인상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편적으로 40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한 연구에서는 60번을 만나야 좋은 인상으로 바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계속 보게 되는 관계라면 40시간이나 60회를 통해 첫인상을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즈니스나 면접, 미팅에서는 상대방이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혹은 아예 회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첫인상을 주었는데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자 또는 선물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예상 밖의 돌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상이 일시에 바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자가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 남자 진행자가 김재원 아나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첫인상은 스마트하고 프로다운 모습이었지만 다소 차갑고 엄격한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자가 특강을 맡고 무대 뒤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무대 뒤로 찾아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하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지만 무대 뒤까지 찾아와서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그 순간, 그동안 조금 차갑게 느껴졌던 첫인상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신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나 공부할 때 가장 나중에 암기한 것이 잘 기억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죠. 사회생활에서는 끝인상을 관리해야 할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만났던 사람과 헤어질 때의 모습을 관리하거나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끝인상을 관리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어떤 끝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모습에서 인상 깊은 여운을 남겨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각인시키려면 여운 효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업무적인 일로 미팅할 때는 친절하고 관심과 열정을 보이다가 헤어질 때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획 돌아서는 사람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전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만났다 헤어질 때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헤어진 사람을 다시 돌아보면서 천천히 돌아서는 것이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나 웃 어른인 경우에는 먼저 돌아서는 것이 예의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돌아서는 것이 호감과는 끝인상을 주는 법입니다.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심리적인 효과들을 잘 이용하면 잘못 전달된 첫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즉시 첫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였고요. 시간을 두고 적어도 40시간이라고 했죠. 진정성을 담아 노력하면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할 수 있었어요. 수면자 효과를 기대하며 다음 만날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한 열흘 정도는 그냥 잘 시간을 보냈고요. 그 이후로 열흘 뒤쯤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성의 있게 인사를 건네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마주칠 때면 웃으며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요. 또 같이 산행을 갈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챙겨간 간단한 간식을 드리면서 인사했더니 밝게 받아주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지수는 60번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단 서너 번 정도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면이나 실력은 등한시하면서 외면이나 스펙 등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꾸미는 기술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것은 저의 오해였더라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다루는데요. 첫 챕터의 단 3쪽의 내용만으로도 이미지 컨설팅 분야에 대한 선입견을 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구가 제 가슴에 딱 하고 꽂혔는데요.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얼굴을 보는 타인이 사실상 내 얼굴의 주인이다. 이 생각의 전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죠.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의 저자인 송은영 교수는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던데요. 꾸밈이란 내가 없는 것을 있는 척 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것이고, 가꾸는 것은 정원의 화단을 가꾸듯 정성을 들여 나를 돌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좋은 모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격을 높이는 패션 스타일링, 꼰대 자가진단, 칭찬 효과적으로 하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과의 방법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실질적인 이미지 경영 팁을 친절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평소 이미지 개선에 관심이 있었거나 첫인상에서 오해를 받아 곤란해 본 적이 있으셨다면 이 책이 분명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인생 성장의 여정을 존경을 담아 응원합니다.